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의 국민라디오 천기누설 대한민국의 풍수학 전문가 조태훈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실 관상학 전문가이신 박정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명학 전문가이신 또 안희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희성입니다. 네, 그 가을 날씨가 하늘이 높고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그런 계절인데 어디 좋은 데들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사실은 성묘 갔다 왔는데 네네. 성묘를 행복한 마음으로 다녀오니까 참 좋으네요. 아. 일이라 생각하면은 정말 멀어요. 여기서 경상도까지 가야 되고 먼데 네. 그냥 이왕 가는 김에 주변도 둘러보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오니까 아주 즐거운 나들이가 되네요. 아, 가족끼리 좋은 시간도 되고, 그죠? 네네. 대화하는 차 안에서. 우리 안희성 교수님은 되게 공주인 거로 아는데. 아, 네. 거기는 이제 벌써 누런 황금 들녘이 이제 시작되겠네요. 아직 들녘은 황금이 안 됐고요. 우리 사는 곳은 네. 밤으로 유명한 공주 밤 유명하죠. 오. 그래서 와. 뭐 산마다 전부 다 밤이 그 아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열매를 맺어갖고 네. 막 벌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그걸만 봐도 행복하죠. 혹시 살짝 몰래 밤 따러 가시진 않으셨어요? 아, 우리 옆 마당에는 밤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뚝뚝 아, 언제 떨어집니다.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아, 좋으네요. 한번 부럽습니다. 오세요. 네. 네. 오늘은 그 주제는 그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최우승자는 그런 주제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네이버는 검색 시장의 그 76%를 네. 다음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약 96%를 차지하는 막강한 구협입니다. 네네. 근데 얼마 전 대단하네요. 17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대형 포털의 그 독점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질타가 막 쏟아졌는데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그 독과점을 조사하라 이렇게 이제 아예 지시가 떨어졌어요. 지금 네이버 같으면은 네. 한 해 매출이 약 2조 8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6천억 원 정도 남는 네. 아주 그냥 대단하네요. 재벌 그룹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다음 카카오랑 이렇게 합병이 작년에 되면서 자료에 보면은 2분기 50% 정도의 그 매출이 지금 2,265억 원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100%라고 보면 약 한 4,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막 급한데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게임 업체나 단순한 어떤 인터넷 업체로 자본금도 뭐 5천만 원 이렇게 시작한 기업이 지금 이제 막강 그룹이 되었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독과점 업체다라는 이제 질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쌍두마차가 검색하면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하면 카카오 이제 이렇게 돼서 네. 양극화로 네. 가는데 네. 두 업체에 그래도 최후의 승자는 누굴까? 오늘의 관건이 그겁니다. 오늘 저 관상학 또 성명학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저희만 좋은 말 할 게 아니라 교수님도 하셔야죠. 교수님이 가장 날카롭게 하시는데 교수님이 안 하시면 안 되지.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희도 이제 포털 사이트는 저희 이제 우리 나이가 사실은 조금 좀 연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도 저희가 보는 건 일단은 뭐 저는 이 대표들의 인상을 가지고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 그 앞에 있는 화면 이런 거는 그런 거 갖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뭐 항상 초록색이에요. 보면은 네이버 하면은 다음은 그렇죠. 푸른색. 네. 그래서 무슨 정치 정당 보는 것처럼 그렇죠. 정당들도 뻔하죠. 파랑색과 녹색 네. 막 이렇게 갖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눈을 필요하게 안 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봐서 친숙하고 거부감이 없는 색이 초록색이래요. 녹색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연을 보는 색깔이 우리 그 삶하고 가장 이렇게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줘서 아무래도 무슨 그러니까 가서 처음에 이렇게
이거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을 때, 자연이 다 얘기해 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에 가면은 그래도 무언가 좀 편안함이 있고 그래서 그 색깔을 잘 선택하지 않았나가 저는 첫 번째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쪽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그 네이버 검색 엔진을 딱 펴면은 일단은 광고부터 쫙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가 구글을 처음에 딱 펴면은 구글은 뭐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필요한 그 지식부터 다 가르쳐줘요. 그렇죠. 아니, 광고가 먼저 나오는 게 처음에는 아니라. 그냥 하얀 창에 예. 검색란만 쭉 한 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검색을 갖다가 하면은- 이제 딱 제 이름을 쳐서 친다고 치면은 저에 대한 게 나오지 제 광고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무슨 꽃해서 하잖아요. 네. 그럼 예쁜 무궁화 꽃 하면은 무궁화 꽃에 대한 게 쭉 나오지만은 네이버는 무궁화 하면 무궁화를 파는 데부터 나와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디 상점, 뭐 어디 업체부터 나오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들이 지금 가장 크고 아니, 많아요. 지금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예.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예. 자기네 나쁜 기사가 보도가 되면 조선일보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나가면 네. 그 자기네 유리한 나쁜 거는 다 삭제를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예. 자기네와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네네네. 광고라든가 그런 기사들은 우선적으로 잘 보이는 데다가 배치를 하고 이런 것이 그 하나의 그 독과점이고 횡포다. 지금 이런 논란이거든요. 뭐 횡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우리가 우리 집안을 그냥 조그맣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내 자식이 잘못한 걸 갖다 떠들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잘못한 거 떠들진 않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두둔하시네요. 기업이요. 기업이 사실은 가정처럼 이렇게 작은 거 소소한 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여과 없이 누가 수정하지 말고 진짜 자연이 검색 순위에 의해서 이게 그 선별이 돼야지. 네. 그게 인위적으로 배치를 하고 삭제를 해서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독과점의 횡포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비일비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최후의 강자는 누가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누가 되나 이거를 우리 셋이서 한번 점쳐보는 거 아닌가요? 네. 네네네.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안정 교수님은 어떻게 이제 성명으로 해야 되나요? 이름으로 한번 다음과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과 네이버를 그 첫 스타트부터 다음이 잘 되겠구나. 네. 네이버가 잘 되겠구나. 네. 최후의 승자는 뭐 다음이겠구나. 네이버겠구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너무 급한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는 이제 쌍두마차로 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보면. 네. 다음은 그 뉴스라든가 뭐 시작하는 모든 면을 굉장히 팍팍팍팍 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네이버는 뭐 그 광고라든가 아니면 금방 알고 싶은 그 지식층을 금방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막 계속 발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다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을 뭐 카카오도 그쪽 다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카카오 뭐 이런 걸 아니요. 계속 다음에서 만들고 나온 게 아니라 합병을 한 거예요. 합병, 네네. 예, 예. 합병을 그렇게 했지만 네. 뭐 그 한 게임이라든가 그런 품목들을 그러니까 품목들이 선생님. 많이 네. 다음이 이제는 없어져요. 내년까지. 그렇죠. 예. 다음에 없어지고 예, 예. 카카오로 이제 예. 간다 하지만 예. 그래도 그 아버지라고 할까요? 예, 예. 그렇죠. 그 부회사라고 시작. 하면 예. 되죠. 예. 그 다음으로 시작해서 카카오로 가고 뭐 등등 하는 게 보면 굉장히 다음이 큰 그걸로 갔었지요. 없어져도 네네. 그 큰 걸로다가 인식이 되는 겁니까? 인식이 지금까지는 되는 걸로 예. 하지만 그 다음이 굉장히 잘 나가면서도 좀 고생을 좀 했다면 예. 했던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예. 카카오로 갈 때는 다음보다는 더 밝게 갈 수 있는 그룹이죠. 그 매니아층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아주 새로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팡팡 더 터질 수 있는 것이 카카오 네.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이게 어쨌든 지금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이제 검색 사이트나 뭐 네. 이런 메신저로 그냥 간단한 메신저로 시작해서 네. 지금은 뭐 벌써 규모가 막대해지고 증권사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SN 뭐 쇼핑부터 네. 결제까지, 예? 이 그렇죠. 은행 기능도 하고 굉장히 뭐 택시도 운영하고 뭐 뭐 기차도 안 하는 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없이 진짜 네. 종합 포털 서비스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네. 아니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불러주는 대행 서비스를 하는 대행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 서비스인데 예, 예, 어쨌든 예. 그것과 예, 연계돼서 앱, 다 예. 이해관계가 이제 네네. 그렇죠. 예,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다음 카카오를 안 하면은 음. 사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죠. 네이버도 못 하고 손발이 네. 무게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이버에 이제 처음에 만화하는 분들 있죠. 네네네. 그분들을 만화하는 분들을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선 기존 작가들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네. 무슨 상관이냐, 난 지금 유명한데 네네네. 하고 안 그랬죠.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읽혔던 그 작가들은 다 떠 있고 네. 안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예외가 돼갖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더 실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낙인이 돼버렸대요. 그렇죠. 고전 시대가 됐죠. 그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인상 갖고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처음 상담을 하러 오셨으면은 저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 그랬을 거다. 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안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저도 지금 인상 가지고 사람 얼굴을 어디서 찾냐면은 저도 이 사이트에서 다 찾아요. 아, 네네. 네이버나 다음은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다음에서는 인물이나 이런 게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다음은 좀 덜 찾고 그리고 인물이 더 많은 부분은 사실은 구글도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구글에 그 인물을 찾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서 저도 지금 여기서 다 찾거든요. 네, 참고적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예. 저희가 이거 제 사정이에요. 주제가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예. 어떤 특별한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오픈되어 있는 예, 예. 그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네. 뭐 이름이라든가 네. 또 관상이라든가 풍수적인 어떤 지도 보고 저도 하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런 겁니다.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가 사실은 찾기가 쉽게 돼 있는 게 네이버는 우리나라 사람 위주로는 많이 돼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인이라든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더 찾고 싶을 때는 구글에서 찾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광범위하기도 하고 많이 인물을 이제 다양한 표정을 봐야 되잖아요. 앞모습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모습 이런 걸 그렇죠, 다 그렇죠. 봐서 저는 이제 인상학자니까 그분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를 좀 많이 씁니다. 아주 네이버 고객이시니까 예. 처음부터 저는 그런 정말 말씀을 고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매니아층이군요. 우리 안희성 아니 어쩔 수가 교수님은- 없습니다. 네, 안희성 교수님은 어떤 사이트를 제일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그 신세대층이 아니고 네. 구세대층에 살고 있어서 네.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 아니면 뭐 구글이나 많이 그 제가 사용은 하지 않고요. 네네. 가끔 하루에 뭐 한 두세 번 뭐 이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네. 주로 애용하는 게 애용하는 어느 거 일순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다음하고 카카오 갖고 지금 하는데 저는 아. 구글을 주로 구글이 또. 사용하고 구글이 있어요. 좀 많이 네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얘기 못하는 일반 네. 우리나라 사이트에 없는 것까지 찾으려면은 구글에서 찾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건 제 풍수지리-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풍수지리라는 학문이 네. 지도를 그렇죠. 보고 사실 평면적인 학문이 아니고 입체적인 아, 예, 맞아요, 학문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근데 다음에서 언젠가 얼마 전에 그 입체적으로 3D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더니 어느 순간 없어져 없어졌죠. 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저는 다음을 이용하다가 이제 그걸 못하고 예. 간단한 평면적인 거는 물론 이렇게 네이버도 다 똑같이 등고선 활용은 네이버가 잘 돼 있고 예. 이런 로드뷰나 이런 경우는 다음이 잘 돼 있지만 예. 요번에 이게 저도 그러니까 구글에 있는 구글 어스 예, 예. 그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을 하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전 세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글은요. 그런 장점이 있죠. 전 세계 어디나 예. 그래서 그 어떤 영화에서 뭐 참배를 해야 되는데 신께 참배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구글 지도를 놓고 이렇게 찾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구나. 그런데 다음이나 네이버나 일단은 보면은 이거를 창립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대표들이 보면 상당히 젊으세요.
실체적인 이제 네. 그렇죠. 관상학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너무너무 말씀해 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 주크버크라든가, 네. 그 구글에서도 구글 창시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애플, 애플. 돌아가신 네. 애플, 네. 애플의 창시자들 보면은 다 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 전산이라는 거, 이게 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하기엔 사실 피곤해요. 눈도 아프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머리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인상도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자식을 키워보면서 알지만은 내가 제 자식을 키우면서 보여주지 않은 것을 하는 거 있나요? 알려주지 않은 거? 엄마가 알려주든 스승이 알려주든 예, 친구가 예. 알려주든 알려주겠죠. 그렇죠. 학습이 안 돼 있는 건 상상이 우리가 없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인상도 네. 마찬가지로 학습이 돼 있어야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보든 그렇죠. 어디서 듣든 아니면 길을 가다 전에 우연히 내려오든. 보든 예. 네. 그렇게 학습돼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그 얼굴들 보면은 다 이마들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젊은 첫 시절에. 번째 다음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예, CEO들이 창립했던 그 예. 이재용. 하여간 이마들이 설립자. 너무너무 좋고 다음이요. 다음에 이재용 대표요. 네네. 아주 호탕하게 생기셨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네. 이런 이쪽 계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다 얼굴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샤프하거든요. 샤프하고, 그러면서 좀 어딘가 세련미 모르게 좀 흘리고. 세련되진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기계랑 앉아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세련된 면은 없는데 그래도 좀 날카롭고 그리고 저 사람이니까 저게 나왔겠구나 하는데 나이하고 좀 비슷하게 좀 편안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좀 편안하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을 들어가면 친숙하고 네.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대표이사 대표였던. 이재용 씨, 예. 네네. 이재용 첫 번째 씨 만들었던. 인상이 예. 관상이 그런 편안한 상이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항상 뭐 네이버고 다음이고 그 성격이 나오잖아요. 성격.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성격대로 그 대표가 만들었을 때 그 얼굴하고 네. 그 성격이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는 설립해서 사장으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실 분이죠. 이 이름으로 볼 때는 삼성의 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있죠. 장남 이재용 씨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보면 그죠. 예.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이름하고 비슷한 이렇게 기운이 있어요. 근데 생긴 것도 네. 조금 많이 닮았네요. 이름도 그런 예. 이름도 그렇게 많이 가고 예. 모든 사람을 많이 포용할 수 있고 예. 뭐 그 자기가 큰 틀로 갈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도 개인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름에는 그 부인의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는 이름이고요. 네.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네. 이재용 대표를 네네. 봤을 때는 네. 인상학에서 느껴지는 건 좀 네네. 독특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특별한 그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네네. 그러면서도 정이 좀 들어있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좀 돈도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재물궁도 아무래도. 좀 좋고. 근데 이분의 특징은 보면은 이렇게 신중하게 뭘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탁 나서서 하는. 그렇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 나고 많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처음 딱 시작하고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돕는 분이 많고. 예. 네. 확실하게 밀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한두 번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네, 그리고 그렇죠. 나서 마무리는요 또 확실하게 잘하시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결론점을 내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끝과 마무리가 예. 아주 제대로 확실하신 되는 분이죠. 분이고 네.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기질 같은 거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가정보다는 바깥에서 사는 걸 더 즐기고 그런 관상이나 이름이나 예. 좀 비슷하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리고 같다고 봐야죠. 2008년도에 이분이 예. 이제 퇴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면 음. 그때는 예. 퇴사할 만한 그런 시기네요. 이름으로 볼 때는 2008년도에 그때가 몇 세죠? 지금은 이제
48살이고 네. 지금 이제 2015년이니까 그러니까 42인가요? 2008년, 네, 2008년도에는 42이면은 어, 42이면은 우리가 네. 이제 코 있죠, 코. 네네. 코 이렇게 시작되는 상근 부분이라 그러거든요. 네. 눈과 눈 사이를 상근이라 그래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이 대표 얼굴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그러면 꺼졌어. 좀 꺼졌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 할 땐 참 좋은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변동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분은 변동을 가져서 더 좋게 된다. 아, 그래요. 예, 변동을 갖는 변동한 나이에 후에? 예, 변동한 후에 네. 좋게 될 만큼의 그 정도의 상을 갖고 있네요. 근데 이제 예. 2008년도에 이제 이름의 기운으로 볼 때는 네, 뭐 아랫사람이나 아니면 관제구설 네, 아니면 경쟁자 또 아니면 새로운 거를 향해서 가느라고 예. 그때는 좀 그 쉼표, 마침표 아니면 턴을 그러니까 변화의 할 시기에 때 맞아요. 예. 됩니다. 그때는. 진짜 네. 이름이랑 네, 네. 인상이랑 같이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 오늘부터 이거 진짜 심도 있게 공부 좀 해봐야 되겠네. 이름도. 2008년도에는 뭐 네. 그렇게 되는 해고요. 카카오톡 김범수 대표는 네, 이재용 대표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네. 이재용 대표는 좀 누가 나를 많이 도와주고 내가 시작하는 걸 이렇게 협조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네. 김범수 대표는 굉장히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활동하고 자기가 펼쳐나가는 그런 이름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이런 걸 카카오톡 보통 보면 공짜잖아요. 공짜. 공짜 많이 네. 퍼졌죠. 말로 그래서. 공짜인데 사실은 공짜 위에 공짜 플러스 아닙니다. 알파가 대단한 그 예. 돈으로 갖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걸로 저는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그 무료 서비스로 이제 전화까지 그죠? 네. 이제는 뭐 결제까지. 무료 통화. 예. 근데 예, 그게 이렇게 무료가 아니라 발전했는데. 저희가 미리요. 돈을 결제하는 돈 거죠.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 몇 기가를 쓸 수 있나 이거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근데 예. 이게 그 2010년도에 카카오톡을 무료로 한다고 하고 그런 걸 출시로 해서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네. 남들이 다 무료라는 것을 대단히 믿게 되는 그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무너무 예. 저기 상술이 좋죠. 어. 근데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하여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료가 아닌 건 아니고 와이파이가 이제- 되는 데서 이제 무료입니다. 어쨌든 이 동남아까지 네네. 이제 세계화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막강한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대표 이사님의 관상과 성명이나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김범수 대표나 이분들이 지금 다 손을 뗀 건 아니에요. 네. 같이 그래서 이제 운영하거나 다 하나요? 같이들 운영을 하고 임지훈 대표나 최세훈 이제 최세훈 씨나 이렇게 다 같이들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다음 카카오 그 대표들의 얼굴들이 보면은 한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네. 특징 코들이 다 이렇게 뭐랄까 노력을 해서 자기네 그 지식을 결과론이. 가지고 돈을 버는 그 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뭐 이렇게 크게 뭐 자본금을 크게 투자하기보다는 본인들의 그 노력, 머리 쓰는 거 이런 걸 갖고 돈을 버는 상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내 부모 재산 축내지 않고 작은 돈으로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열려 있는 세상이잖아요. 자수성가형인데 아주 크게 예, 되는 다 네, 그런 세상에 딱 알맞은 얼굴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풍수지리학자 조태훈 교수, 성명학자 안희성 교수, 관상학자 박정희 교수가 함께하는 천기누설 대한민국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2014년에 다음과 카카오톡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합병된 것이 잘 된 건지 또 카카오 입장에서 네. 또 다음과 흡수된 것이 잘 된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또는 그 관상이든 성명이든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저는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이제 카카오톡을 설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참
인상이 참 뭐라 그럴까. 1998년에 원래 한 게임으로 설립을 했어요. 네. 네네. 근데 이제 한 게임이 우리 그때 이제 한동안 고스톱도 치고 막 엄청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까지도. 그때는 이제 설립자가 누군가 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안 봤을 적에 그때 보니까 정말 캐릭터의 얼굴하고 좀 많이 비슷하세요. 아. 이 김범수 대표가 이분하고 한팀과? 예, 네. 카카오톡에 나오는 그 애니팡 요즘 뭐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하겠다는 애니팡 네네네. 아시죠? 네. 그 얼굴형하고 똑같으세요. 아, 한번 그 동물들 얼굴형하고 김범수 한 게임은 예. 카카오톡 출시보다는 조금 전에 했죠. 92년도에. 예, 그 전이죠. 네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분 고 하면서 게임 시장도 한번 이렇게 확 쓰면서 NHN인가 공동 대표이사로다가 아마 하면서 이 카카오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게임도 본격적으로 하고 카카오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 얼굴은 정말 참 익살스럽고 재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좀 뭐랄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저분이 사업을 해?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가가 갖고 있는 거는 보면은 풍후하고 코도 뚱뚱하고 우리가 잘생긴 그렇군요. 코 네. 그리고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런 편안함인데 이분은 눈도 좀 이렇게 쳐졌어요. 눈도 좀 처지고 이마도 완전 자수성가하는 스타일로 이마 자체가 조금 이렇게 넓고 참 좋아요. 그런데 넓고 좋은 데 비해서 약간 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간 면도 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이에요, 얼굴이. 그리고 이 대표 또한 또 이가 참 못생겼네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이가 그만큼 못생겼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 속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나름 애로사항이 좀 많지 않았을까. 내고가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다 같이 갖고는 이름에도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보면은 아내랑 사이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나름으로 자기 자신 위상을 세우는 거에 막 급급하지 않고 그러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범수 대표님 김범수. 김범수 대표님 성명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김범수 대표는 굉장히 호탕한 호인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 인기를 상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공통분모가 있을 만한 그 돈을 갖고 재미있게 노는 사람이고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그 게임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면 재미도 있으면서 돈하고의 그 경쟁력을 항상 붙여주는 거고 또 한 게임도 이분이 했다면 한 게임 역시 아직도 지금 뭐 행복을 달리고 있죠. 한 게임. 그런데 앞으로도 장장 계속 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걸 갖고 가네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지나가서 다음 카카오로 가나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네. 다음 카카오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로 카카오에서 인수한 거예요. 네, 카카오에서 인수를 해서 다음 카카오가 그런데, 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풍수학적 견해를 보면은 네네. 지금 다음 카카오의 그러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제주도로 간 지 약 10년 정도 지났죠. 제주도 제주도 본사로 옮긴 지 네, 그렇게 오래됐나요? 예, 그 벌써 10년 정도 된 얘기인데 사실은 그 풍수적인 견해를 보면 제주도 본사토는 저는 왜 점수로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은 걸 플러스 100, 나쁜 걸 마이너스 100이라고 본다면 다음 그 카카오톡 본사 지금 이제 제주도에 본사. 있는 그 장소의 점수는 마이너스 30점이에요. 마이너스 30점. 마이너스요?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사는 그랬는데 서울의 한남동 오피스 있죠? 네네. 거기가 굉장히 좋아요. 플러스 50 정도 될 겁니다. 거기 제가 점수를 주자면 거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판교 오피스가 있어요. 다음 카카오의 판교 오피스. 예, 거기는 뭐 플러스 한 2, 30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이나 이쪽에 있는 그 다음 카카오의 그 오피스들은 굉장히 좋은데 본사터가 제주도에 있는 것은 상당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게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카카오가 이제 인수를 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본사를 또 그 원래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제주도로요? 예, 제주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서울의 그 오피스들이 막강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반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구분기가 되면 네. 그때는 아주 굉장히 2024년. 네. 아니요. 17년? 2017년이 될지 네네. 2024년이 될지 네네네. 네. 구분기 때는 엄청 네. 그게 이제 뜰 수 있는 좋은 네. 터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저기 다음 카카오 다음 카카오 얘기는 이제 저기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송명학이나 관상학이나. 네. 글쎄 다음 카카오 제가 인상학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이 저기 대표가 임지훈 대표가요. 지금 네. 이제 임지훈 대표 얼굴을 상으로만 보면은 앞으로 쭉 발전하는 상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어리잖아요. 80년생이거든 지금. 네. 80년생이 지금 하면은 36이거든요. 네. 36이면 지금 눈대운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눈이 길고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대세인 그 길고 잘생긴 눈에다가 길고 잘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멀리 보고 네. 그리고 깊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할 때 좀 신속하게 판단도 하지만은 심사숙고를 잘하는 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 이마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좋은 건 유일하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임지훈 대표는요 이도 잘생기고 턱이 참 좋습니다. 네. 턱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턱이 발달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턱이 참 발달이 잘 됐어요. 발달이 잘 됐고 그리고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네요. 개인적으로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좋아합니다. 자, 성명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명학적으로 볼 때는 먼저 그 다음 카카오를 대표를 맡았던 최세훈 그 대표나 네. 이서구 대표로 지나서 이제 임지훈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최세훈 대표였을 때는 보면 굉장히 정확하고 반듯하고 모름지기 그 법을 잘 지키는 그런 대표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 임지훈 대표도 뭐 법을 안 지킨다는 건 아니지만 더 넓게 더 멀리를 내다보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카카오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법도 질서도 잘 지키면서 하겠지만 이분은 넓게 펼치고 그다음에 또 멀리 펼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않나요? 욕심도 많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그 이익은 다음 카카오로 가서는 네. 아까 그 사옥을 뭐 제주도로 가서 좀 거기가 안 좋은 터라고 했듯이 이분이 운영하면서 좀 많이 펼쳐서 좀 마이너스 나는 경영을 조금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는 할 수가 없죠. 마이너스는 너무너무 아니겠지만 부자인데. 그 너무 부자라 마이너스라고 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그 플러스 와중에 마이너스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조금 이익이 그동안에 났던 이익보다는 좀 반감할 수 있다. 반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그 다른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확립하고 좀 그다음에 펼치는 어떤 일을 또 근데- 이것저것을 만들다 보면 그 마이너스 날 수 있는 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근데 저는 이 두 보여집니다. 분들이요 지금 네네. 두 분들이 똑같이 지금 40대 후반이잖아요. 50 지금 49세 8세죠. 아 최세훈 이서구님이요. 예, 48세 먼저 49세거나 전에 했었던 분들. 전 네. 대표들이요. 아직 네. 뭐 100%다 물러난 분들은 그렇죠, 아니지만은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제가 볼 땐 턱들이 다 좋으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누구냐 저기 김지훈. 최세훈 대표. 네네. 최세훈 대표 같은 경우가 사실은 턱이 조금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혹시 뭐 욕심을 더 부리는 사람이 최세훈 대표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앞으로 예. 임지훈 대표 먼저 맡았던 최세훈 예, 대표가 공동대표. 하시다가 예. 임지훈 대표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최세훈 대표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이시죠? 뭐 넘어가는 건 쉽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꼭 대표를 내가 갖는다 이걸 떠나서 네. 이익 분배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뭘 하나 이렇게 이건 내 거 하고 욕심 부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혹시 성명학에서도 나오나 저는 인상학적으로 이게 보이는데요. 최세훈 대표는 네. 굉장히 반듯하고 네. 개인 사생활은 아주 바람직하게 아주 굉장히 그 내모 반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 이거 개인 사생활은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만 운영하는 재물적인 면도 면. 재물적인 면은 네. 이분이 재물을 탐닉하지 않는 듯 하면서 그 속에 무궁무진한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카카오라고 해서 14년 5월 달에 다시 다음 카카오로 사명이 바뀌면서 이렇게 갔지요. 그러면 2014년 10월에 맞춰서 다음 카카오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이 회사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지금까지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커온 회사보다는 더 넓게 그다음에 더 깊이 그다음에 아주 많이 알아주는 큰 회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가진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그럼 좋네요. 중점적으로요. 네. 만약에 이제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한 부분인데 네. 저는 이제 이 두 분 인상에서 찾아낸 게 명예 쪽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버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한다. 이게 지금 네이버가 욕먹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그렇죠. 돈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에게 외면도 받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서 임지훈 대표한테 물려줬는데 그럴 가능성 있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데 뒤에서 그거를 조종하는 일도 하지 않을까요?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로 봤을 때? 서로 봤을 때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관상, 사람적인 걸 보고서 저한테 네네. 터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할 죄송합니다. 말인데 저는 그 2015년 7월 2일자 보도에 보면은 네. 다음 카카오가 제주도 본사를 판교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보도에 사실무근이다 이랬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은 제주도의 기운이 좀 받친다는 걸 스스로들 느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네. 옮기는 게 무조건 옮기면 네이버뿐만이 아닌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커가고 계세요. 네. 커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99년도에 설립된 네이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좀. 네이버에서 너무 네이버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시겠습니다. 지금 왜 네이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다음과 네이버를 이렇게 네. 분석을 해본다면 네.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해서 다음 카카오로 가고 네. 그런 내용을 본다 그러면 그 다음 카카오가 내년도 2016년에는 다음을 없애고 카카오라는 회사로 다시 찾는다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네. 그게 확정이 된 거로 알고 확정이 있습니다. 네. 확정이 됐다 하면 다음 네이버요? 다음이 아니고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요. 네. 네. 카카오로. 네. 카카오로 된다 하면 네, 이름은 확정됐어요 내년으로. 그러면 이름은 네. 이름으로 볼 때는 네. 다음 카카오로 갔을 때 회사는 굉장히 큰데 네. 카카오로 갔을 때는 이익은 많이 날 수 있으나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회사라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이렇게 두 개를 분석해 볼 때 카카오가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우리 성명학 전문가이신 우리 안 교수님을 꼭 그 초빙을 해서 그 조언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자, 네이버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이버. 아니 잠깐만요. 저는 사실은 그 카카오가 임지훈 대표 체제로 가면서 이제 앞으로 네이버를 뛰어넘는다 이런 거보다는 검색 엔진까지는 아니라도 자본금 시장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도 지금 네이버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머리에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네이버 대표는 젊은 대표잖아요. 이혜진 대표거단 말이에요.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카이스트. 네. 이혜진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에다 명석하거든요. 네이버도 99년에 시작을 했죠. 네이버도 네. 좀 99년. 네. 근데 제가 이제 풍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자료도 네네네. 찾아보고 하는데 네네. 이런 언제 설립이 돼서 어느 위치에 있었고 이런 그 자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네이버 거기에는 그냥 99년으로 돼 있는데 서비스 제가 시작을 지금 했다는 잠깐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네. 99년에 뭐를 했나. 제가 왜냐하면 저는 풍수학적으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한번 예. 보세요. 네이버 그린 팩토리 지금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그 위치는 네.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자리를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한 또 이렇게 사실
이 관상학이나 성명학은 오너의 그 관상이나 성명을 보고 말씀 나누는 거지만 저희 같으면 사실 오너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렇죠. 선형이라든가 네.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사실은 이렇게 구하기 힘들죠. 저희가 이제 그런 단면이 있고 그런 어떤 약점이 있는데 지금 네. 단순히 그 회사의 입지 요건으로 본다면 이건 썩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10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예요. 네. 지금 정자동 그 지금 현 위치가 예. 그 조금 그런 회사 입지의 입장에서 볼 때 네이버의 현재 위치는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많이 그 회사 입지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컸다. 했다, 예. 많이 컸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꼭 회사 거의 사주 그 본사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아니면 부차적인 그렇죠, 어떤 오너. 부차적인 회사의 어떤 협력업체나 아니면 회사 예하업체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의외였었어요.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게 네. 검색 엔진도 크고 이런 데 비해서 오너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인물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솔직한 제 마음인데 어디가 이런 네이버가요? 네이버가요. 예. 대표들이요. 아니 아까 네이버 팬이라고 그러시더니 또 아니 팬은 팬이라도. 팬은 네이버 사이트는 제가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열심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얼굴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대표이사들 얼굴을 보고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상이 우리가 인상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뭐 재벌상 따로 있나요? 그러는데 대통령상 따로 있나요? 그러죠. 네. 근데 대통령이 돼 있는 사람 보고 대통령상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말도 안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는데 대통령 상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다고 막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 대통령 돼 있는 사람 보고 대통령 상이 아니라는 거 어떡하죠? 제가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지금 네이버 이 대표를 보면서 아니 대표가 이렇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를 대표님. 이끌 만한 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기대하는 상은 아닙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뭐 네이버 정도의 대표 정도 되면은 정말 그냥 무슨 어떤 얼굴이 뭐 진짜 누가 봐도 빛이 반짝반짝 나는 얼굴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마는 참 좋고 코도 좀 돈에 대해서 좋은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쪽 그 사이버 이쪽 계통이나 이런 전산 쪽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들이 못생겼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 처음에 네이버를 처음 만든 이혜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인상이 참 진짜 수제형이에요. 정말 수제에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이도 잘생기고 제가 좋아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딸내미가 이런 남자를 데리고 오면은 저는 그냥 결혼해라 하고 멋있나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니, 그런 딸내미가 결혼 시집 가는 거예요. 본인이 시집 가는 거예요. 본인은 시집을 안 가고 사이를 보는데 네. 사이를 보면서 즐거울 수 있는 상이에요. 이해진 저 대표. 정도의 사이면은 참 즐겁겠구나. 보는 것도 즐겁겠구나. 그냥 그렇게 소박하고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편안한 상을 갖고 있는데 김상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대표죠. 지금 이제 현 대표가 이제 네이버 김상현 대표예요. 네. 김상원 대표인데 지금 나이도 이제 50대 넘었는데 어찌됐건 뭐 집보다는 아마 바깥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일 때문에. 네. 가정을 별로 이렇게 썩 중시하기보다는 내가 나와서 일을 하고 일에 더 즐겁게 사는 분이에요. 이분 인상학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는 내가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에만 몰입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일에 더 끈기와 의지를 더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런 분이 더 필요한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별로 즐겁지 않은 남편입니다. 자, 성명학적인 관계. 성명학적으로 볼 때는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창립되고 99년대 창립돼서 네이버를 지금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가 네이버라고 하면 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오래 쓴 이름이죠. 그 이름을 본다면 네이버는 IT나 그 사이버상에서는 누가 와도 견주지 못할 이름입니다. IT 쪽에는. 그러니까 내 분야 쪽에는. 그 굉장한 그 아이디어나 그런 걸 갖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고요. 네. 지금 현재 김상원 그 대표가
이 네이버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김상원 대표가 김상원 대표의 이름을 본다면 김상원 대표 역시 그 IT나 그 사이버 쪽에는 누구한테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네. 아. 대단한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리고 그것을 영업 재물로까지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카카오하고 둘이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는 근데 아주 김상원 대단한 대표가 혹시 네네. 약간 그 하극상을 당할 그럴 우려는 없나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너무 네. 왜냐하면 이게 기술 분야나 네. 뭐 IT 분야에 대단한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네. 봉사정신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으면서 네. 하극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기운도 인상에서도 있죠. 사실은 이분은 하극상을 좀 당할 수 있는 확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럴 아니, 수 있어요. 아니, 네네. 좀 궁금해서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네. 네네. 진짜 어떻게 되면 하극상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턱 있죠, 턱. 네. 턱을 한번 보면서 이제 입이 조금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입이 이를 다 못 덮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네. 하극상을 당하는 것도 있고 턱이 늘어져 있는데 그 늘어진 게 그냥 편안하게 늘어진 게 아니라 겹으로 늘어지면서 보기가 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턱이 좀 예쁘게 늘어져 있으면 내가 하극상을 해요. 나한테 인물이 좋고. 근데 보기가 조금 좀 거슬리게 이렇게 턱이 늘어져 있으면 하극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물도 사실은 내가 봐서 좋은 인물이면은 나한테 유리하고 예. 그리고 봐서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건 상대방이 유리한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극상 안 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땡겨야 되나요? 되나요? 예, 그러니까 땡기거나 뭐 이렇게 수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을 할 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눈만 치켜뜨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상대를 보고 그리고 하루에 한 이제 별을 세라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목이 이렇게 땅땅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땡겨지죠 여기. 네. 땡겨질 정도로 예. 자, 그러니까 별을 하루에 주름 100개씩 덮으시는. 예. 그러면 요 목에 주름 목도 없어지겠네. 탄탄해지면서 하극상 당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아니, 좋네. 젊어집니다. 대화에 이제 결론은 내야 되잖아요. 예, 예. 오늘 주제는 확실하게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냐 이건데 예, 그럼 저는 인상학적으로요. 네이버하고 제가 다음에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먼저. 오, 예, 할게요. 예. 이게 다음 카카오의 그 세 개 그 본사 및 오피스 네. 2개는 좋은데 네, 네. 1개는 아주 안 좋습니다. 어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예, 예. 카카오. 그리고 다음 카카오. 이제 예. 제주도 꽤 안 좋고 네이버 같으면 네. 0에서 마이너스 10점 정도 되는 그런 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네이버의 역량이 만약에 좋은데 네. 터만 좋은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2배, 3배도 뭐 아.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애석하고요. 네, 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주도 것이 지금 애물인데 문제는 예. 이 두 군데 기운이 아무리 커도 네. 문제는 이제 내년도 병신년이 둘 다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두 자리 다. 네. 내년에 이제 구군도 나빠진다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또 구군의 어떠한 그 변동으로서 위치를 잡느냐가 두 업체의 어떤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카카오는 평균치가 0 정도 되는 거고, 예, 예. 네이버는 그냥 지금 현재 위치가 0 비슷비슷하고요. 정도 되는데, 네. 내년에 관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충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뜨고 지구가 이제 결정이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아는 자료로는 우리 성명학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궁금해 죽겠습니다. 성명학으로는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어느 회사가 더 위로 올라가고 어느 회사가 더 내려간다기보다는 그 우리나라 시장에 양대 산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영원히 영원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추세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같은 양대 산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 대표이사나 아니면 그 운영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두 개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내년도에 카카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출시를 한다 그러면 카카오가 조금 네이버한테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두 대표의 인상학적인 면을 보면은요. 한 5년 정도는 사실은 네이버 괜찮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대표가 앞으로. 예, 앞으로 5년 정도는 네이버 대표가 훨씬 난데 그런데 이제 더 길게 보면은 카카오 대표도 근데 카카오 대표가 사실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한 40살 되기 전에 네. 조금 다른 대표도 바뀔 거예요. 네. 이분이 끝까지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대표가 올지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근데 임지은 대표가 제가 볼 때는 41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카카오를. 네. 운영하는 네, 게. 운영하는 네. 그 기간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5년을 보면은 5년 안으로는 네이버가 낫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년 네. 예. 아이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최우승자는 그러니까 저는 풍수학적인 견해로서 네. 지금 딱 평균치 그 점수가 약간 비슷한데 네. 내년의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네. 따라서 우리 또 성명학 안 교수님은 결론이 비슷하다. 네네. 비슷하다. 비슷하게 가죠. 네. 그다음에 관상학적인 우리 박 교수님의 견해는 무조건 5년간은 네이버가 네이버가 낫다. 유리하고 예. 이제 앞으로. 예. 근데 아까 그 보도된 것처럼 저의 변수는 네. 네. 만약에 제주도권만 접고서 서울로 저 한남동 오피스나 지금 여기서는 네. 판교 오피스로 이전했는데 그거 사실 무근이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네. 이 진짜 관계자가 이걸 알고서 진짜 옮긴다라고 하면 대박 단박에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형 포탈 업체 이거 양두산맥을 앞날을 한번 비교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풍수적인 견해지만 이런 다른 역학적인 견해도 듣고 해서 너무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이 예. 좀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애청자분들 이제 궁금해하는 우리 천기누설 대한민국에서 화제를 올려주세요. 다뤄서 뭐가 궁금한지.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올려주세요.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그러한 내용 참고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